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손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TV 2026년 상반기 특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당의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내용으로요.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마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더울 수가 있을까요? 이건 뭐 거의 한여름 땡볕 더위입니다.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하면 얼마나 더울까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하단에 저 자막이 하나 나가는데요. 이데일리TV는 말이죠.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전문가님들은요. 두 가지를 안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노란톡, 카카오톡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요, 텔레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좀 문제가 많고 시끄러웠던 게요.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 쪽이었죠. 거기서 사칭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 이름을 도용해서 사칭해서 3개인가 4개인가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카카오톡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텔레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도요, 힘차게 출발합니다. 화면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자막이 하나 더 나올 건데요. 무료 강연의 자막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요.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착순 밑에 하단에 보면요. 10명이잖아요. 근데 신청하신 분이 무려 15분인가 16분인가 그래요.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0자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드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주식시장이 무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오늘 화면인데요. 회사 이름이 여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율촌이라는 회사입니다. 율촌. 제가 이렇게 이제 캡처를 해 왔거든요. 첫 번째 상단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최대 주주, 대주주 지분이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54%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떻게 해요? 흑자입니다. 흑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요. 102%, 직전 연도에는 87, 그 직전 연도에는 98%. 그러니까 150% 이하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은 무려 1985%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요.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물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중요하죠. 그러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바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본질 가치라고 하는 청산가치, 즉 BPS가 얼마냐를 판단했을 때 2,200원입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거래되는 게 1,000원, 1,200원 이렇게 거래된다라는 거죠. 어때요? 이게 정상적인 종목이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뭐라고 그래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칠판으로 잠깐 가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한, 여기다 쓸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배제시키는 건 뭐냐면요. 이 친구들은 야, 재무제표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제표. 그러니까 매출액이 5년 연속 적자든 대주주 지분이 다 그냥 뭉그러지고 이미 시장에 다 내 던져가지고 뭐 9% 7%든 청산가치 대비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든 말든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단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매수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급은요. 예? 예, 매도세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인데 재무제표는 무시해라. 이게 삼천당 제약이고 최근에 그 종목을 하나 좀 보니까요. 한미반도체라고 물론 그 회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뭘 봐야 돼요? 재무제표를 봐야죠. 예, 재무제표. 그리고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 초월. 그러니까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야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에 따라서 그냥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것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매매를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C10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아침에 여기 보이세요? 아침에 자 여기서 검정색으로 펜으로 갑니다. 다시 아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0이고 이게 7이고 이게 10이고 이게 14거든요.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정확하게 7% 직전 가기 전 한 호가 밑에서 뭐를 발생해요? 3.5가 발생하면 3.5가 발생하면 자 제가 뭐라고 드렸어요? 자 기억을 하십시오. 제 방송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여기서 시작 자체가 0에서 3.5% 이렇게 나오면 1차가 7%고 2차가 10%고 3차가 14%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3.5에서 7%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1차는 지나갔어요. 2차가 1차가 되고요. 3차 14%가 2차 목표가가 되겠죠. 그래서 사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10% 돌파하면서 14% 갔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시죠? 이 신호는 뭘 뜻하느냐면요. 매도, 과열, 그래서 오렌지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했어요. 그래서 항상 매수할 때는 이 종목을 들어가야 말아야 되느냐 판단할 때는 뭐 봐야 된다? 간단하게라도 대주주 지분을 보셔야 된다. 영업이익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보시고요. 부채 비율이 150% 이하의 유불이 1000% 이상. 그러므로 인해서 너 이름이 뭐니? 2,200원. 2,200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게 1,200원이면 이게 1차 목표가는 2,2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들 아시죠? 관심 종목이라고 들어봤죠? 관심 종목에 HTS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매매를 이렇게 3.5가 발생하는 2분봉 매매가 시작된다라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시작할 수 있는 거다. 그 강의를 드리는 게 C10 트레이딩.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요, 토요일 날 새벽 2시, 그리고 일요일 낮 5시에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다시 재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무료 강연에는요, 꼭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그래서 미리 하단에 자막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미리 기차든 아니면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면 제 사무실까지 오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으십니다. 서울과 다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오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칠판으로 갈게요. 주식이라는 건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한 모든 주식은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수급에 의한 매매 법칙이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무제표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수급에 의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매매 법칙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 근데 주가는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빠지는 건요, 실적이 좋지 않아도 주가는 빠지고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빠져요. 그러니까 시작을 언제쯤 하느냐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봉으로 보면요, 뭔가 좀 착각하시는 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봅니까? 일봉 보시고요, 그리고 주봉 보시고요, 그리고 월봉 보시잖아요. 월봉은요, 그냥 추세 보는 거예요. 추세.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봉이에요. 주봉. 일봉에서는요, 기준봉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발생합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이게 원래 스탠다드는요, 거래량이 500만 주는 들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가가 7%, 고가가 14%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때 발생했을 때에 뭘 보아야 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이 아니라 첫 번째 재무제표를 보고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 종목 삼천당 제약을 들어가야 되는지, 한미반도체를 들어가야 되는지, SK 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는요, 뭘 봐야 된다?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 아셨죠? 재무제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BPS 대비 시장에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가장 강력한 최고 수위가 7배다. 원래는요, 원칙은 6.25배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건들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않는 게 맞다. 아셨죠? 자, 그리고 주봉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봉에서 정확한 내가 매수, 매도, 즉 목표가를 선정하는데 주봉에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토요일, 다음 주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께 그 내용은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도요. 자, 종가가 7% 이상이니까 14% 이하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가가 14% 이상이니까 14% 이상 30%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가가 28%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종목은 건들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14% 근방까지 내려와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매매가 시작되는 거지. 주가가 갑자기 30%가 오르면, 가까이 오르면 그거는 매매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버리고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버리면 주식은요, 참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어떤 바람잡이에 의해서 그대로 쏠려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 재무제표 볼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저는요, 무려 이 자리에서 19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저도 타 방송을 계속 들여다보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2,000여 명이 되는
증권회사 방송 출연 애널리스트와 모든 전문가와 파트너 모든 멘토들이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절대로 BPS와 PBR을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전문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더라. BPS 청산가치 대비 2.5배에 그 2.5배에 다시 2.5배면 정확하게는 만원짜리가 2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가 62,500원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거래가 되는 종목은 절대로 방송에서 언급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신규 상장 종목 괜찮아요. 그러나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신성장 기업 기술인데 돈이 없다.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없습니다. 사라지죠. 그죠? 근데 가끔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긴 했었죠. 올해 2026년 들어서는요. 어딘가 모르게 사라졌단 말입니다. 특례 상장은 늘 이야기하지만 폐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체거래소가 생기기 전에 저는 이 자리에서요 늘 말씀드린 게 대체거래소는 대체 왜 생겨나고 왜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8시쯤 되면 각 증권방송에서 프리마켓 그래서 거래량도 없잖아요. 몇만 주, 몇천 주가 퍼센트를 만드는데 그게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보드잖아요. 1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토요일 날 강연에 오면 철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대주주의 지분이라는 겁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20% 이하가 된다라고 그러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안정성 지표라는 겁니다.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동 비율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갑자기 채널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뭐래. 뭐래 그지. 그냥 오로지 종목 배틀 그래가지고 자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고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래서 돈 좀 버셨는지요? 돈 딴 사람 있으면요 연락을 주십시오.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뭘 뜻하냐면요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월급은 주고 있니 그 얘기입니다. 회사가요.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면요. 4년째 될 때는 기업심사 들어가서 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시장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시점부터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다가 정확하게는 올 들어서 뭔가 새롭게 대한민국에 깨끗해지고 정말 세상이 올바르고 따뜻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겠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그게 다 내 돈이냐 판매 관리비를 제한 나머지가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이게 세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계속 적자를 시현한다라는 건요. 이 회사는 이 시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흑자였던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죠. 1년 동안 뭐 적자 볼 수도 있죠. 그런데 3년 연속,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가 돼버린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대주주 지분 보니까 이미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7%. 어떤 종목은요. 대주주 지분이 0.1%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요. 열심히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에 의하여 여러분들을 돈을 빼앗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기준이고 이게 원칙이고 이게 기준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 아셨죠? 그리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번째가 몇 번 얘기합니까? 부채 비율이라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150% 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유보율은 1000% 이상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유보율 그러니까 예전에 전 대통령 때 경제부총리께서 회사들이 유보율이 많다.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어떤 회사는요. 물론 현금 유보율도 있겠지만 거의 10대 그룹들은요. 현금 유보율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죠? 예. 유보율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설비 관리부 직원의 책상 위에 볼펜, 컴퓨터 지우개까지 합한 것이 유보율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BPS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세요? 청산가치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냥 뭐라고요? 본질 가치 대비 1차는 2배를 보시고요. 2차는 4배가 통과된 이후에, 그렇죠. 여기서 6.25배를 보시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꺾이기 전에 정확하게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나눠서 여기서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데, 사서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위치에서 이분봉 매매를 하는데, 일봉상 여기서 기준봉이 나오게 되면 방금 봤듯이 재무제표 파악해서 어떻게 하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 언제? 그래요. 9시에서 정확하게 9시 한 10분 정도 안에 결국에는 시간은 이 시간대에 내가 매수를 할 종목이 포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시간.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격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3.5%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봉 매매인데, 자, 그러니까 일봉에서 주가가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주다가 갑자기 주가가 획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은 배제시키고 실적이 좋은 종목을 봤을 때,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가고 떨어져가 아니라 모든 종목은 안 가고 떨어져. 좋든 나쁘든. 근데 갑자기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튀어 올라올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란다, 얘들아. 그래야 된다. 너네들이 무심코 뱉어내고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그 소리로 인해서 그 시청자들의 이 가슴팍에는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거다, 그 말이죠. 아시겠어요? 응? 봤지? 내가 몇 % 수익 났어. 그 짓 좀 그만하시고.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기준봉 나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 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5%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붙어주는데, 이 거래량은 50만 주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 2분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50만 주인데, 소아님 20만 원짜리하고 2만 원짜리하고 2천 원짜리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주수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토요일 날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9시에서 대개 9시 10분 타겟 잡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3.5%를 만들어주면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이 50만 주는 들어와야 됩니다. 예, 들어오지 않는데요. 한 거래량이 10만 주인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과 두 번째 거래량인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주가와 거래량은 변화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 부분도 토요일 날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리고요. 자, 세 번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요. 시간 받고 가격의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한다? 자, 움직이겠죠. 그죠? 움직임, 무빙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첫 번째는 7이요, 두 번째는 12요, 세 번째는 14%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5가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멈춤입니다. 스탑. 예, 어떻게 멈추냐. 일단 7% 가서 3% 정도 수익 나거든. 스탑.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눌리면 다시 매수. 그리고 10% 가면 가기 전에 스탑. 네, 그리고 다시 수익 내고 다시 눌리면 스탑해서 14% 가는데 선생님, 예, 7% 팔았어요. 예, 그런데요. 바로 그냥 날아가던데요. 눌리지 않고. 그리고 상한가 갔어요. 예, 가게 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속도입니다. 이 친구들의 움직임의 속도는 누가 만드느냐? 바로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실제적으로 최근 아니면 지난 연도도 마찬가지고 지지난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종목군이 테마군이 발생해서 그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시해야 될지 제시하지 말아야 될지 소위 추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요. 재무제표상 나와 있는 진짜 불량한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인 그런 종목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증권방송에서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그동안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는요. 말도 안 되는 특례 상장으로 해서 몇백 개가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 어떤 마무리, 어떤 뉴스에도 그런 종목들을 제시했던 어떤 전문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틀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무슨 우를 범하고 있는지 잘 판단하시고 지금이라도 스탑, 멈추십시오. 그래서 오시라는 겁니다. 토요일 날 오셔서 저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 하나하나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죠?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니까. 자,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매매는요, 다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감정,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설정해야 됩니다. 그를 기술적 도구와 지표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HTS에서 제공하는 MTS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HTS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한다라고 그러면 이미 시작부터 틀린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어떤 거래를 수행하는 매매 기법을 시스템 트레이딩이라 한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넉마주 TA 홀딩스라는 종목 어제 그제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 왜 넉마주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보시자고요. 영업이익이 적자. 야, 그래요. 5년 내내 적자입니다. 5년 내내 적자. 이런 회사는요. 방송에서도 제시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데 수사님 이것을 가지고 매매한다고요? 예,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 녹색 화살표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 보세요. 시작. 자, 시간은 9시에서 9시 2분 사이에 뭐가 가격이
3.5%가 나오면 이 노란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나왔다 그 말이죠. 오케이. 그리고 거래량 보고, 그리고 움직임, 멈춤, 속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검정색으로 자 갈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신호 나왔으면요.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7%에 팔은 겁니다. 여기서 판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려서 열심히 샀어요. 그래서 10%에 팔았어요. 아셨죠? 그리고 얘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밑골이 보이세요? 밑골이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를 한 거고요. 여기 14% 왔을 때 팔았겠죠. 그죠? 그런데 자, 그 다음 캔들이 넘어가면서요. 시가 자체를 14% 밑둥지에서 시가가 형성됐으면 그래 다시 매수해서 한번 다시 올라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14%까지 그래서 요런 신호를 저는 오렌지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 요게 라인과 이런 각각의 어떤 신호 라인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들 HTS, MTS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여기서 신호가 나오고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를 잡으면요, 23%가 되겠죠. 주식은요, 사서 이 신호 나오면 파는 건가가 아니라 항상 지그재그 흘러간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한온 시스템이 어제 그제 나왔는데 한온 시스템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요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 여기 3.5%가 나왔는데 밑에 거래량이 어떻게 2분 만에 무려 150만 주가 들어옵니다. 5천 원짜리가 150만 주가 출회가 되면 그 다음 캔들 넘어갈 때 우리는 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례로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옛날에는 상가집에서 친구 밤 새워준다고 친구 힘들까 봐 친구들이 밤새입니다. 같이 애도하는 느낌으로. 그런데 마당에 돗자리 깔아놓고 되게 도리지구 땡 고스톱 치잖아요. 그죠? 얼떨결에 나도 광수인데 딱 봤는데 그죠? 쉽게 얘기하면 판돈이 큰데 가서 한판 보고 싶지 판돈이 약한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비중이라는 말 있잖아요. 비중이라는 말. 예? 비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게 갑자기 150만 주가 들어오면 거래량이 없을 때에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100, 200, 400이 아니라 1000, 2000, 3000, 5000, 1억도 가능하겠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는데 자, 저는요. 티모 증권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호가창이 두 개가 있습니다. 8080-1411 엑스레이 호가창하고요. 8080 호가창이 있는데요. 그런 비밀에 대해서도 방송에서는 언급을 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토요일 날 오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 캔들 넘어갈 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잘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땡큐. 자, 여기를 일단은 쭈쭈쭈쭈쭈쭈쭈쭈쭈 그래서 이제 자, 삭제를 하고요. 원래는 어떻게 나왔던 거냐면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시작해서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던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음봉이었던 겁니다. 음봉. 자, 음봉이었던 거죠. 그죠? 음봉. 그래서 이 라인이 노란색 선 라인이 저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일리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녹색 신호 150만 주. 그러니까 시작해서 3.5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러냐? 기다리세요라고 한다고요.
기다리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왜?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는데요? 내려와야죠. 어디가? 1이 내려와야 돼요. 1이. 이 3.5, 즉 이 라인까지 내려와야 매수하지, 내려오지 아니하고 시가 형성해서 바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안 한단 말입니다.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정말 진정한 데이 트레이더고 고수고 전업 투자의 원칙이고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어떻게 샀어요? 예, 어떻게 해요? 예, 요즘 애들 말로 어떻게 연락에 산 겁니다. 집중 투자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7%라고 그랬어요. 그죠? 3.5에 사서 여기서 판 거죠. 그런데 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팔았을 때 퍼센트는 4.8%인데요. 4.8% 그 안에서 2%를 드시든 3%를 드시든 보시라고요. 1,000만 원에 3%면 30이요. 2천이면 60이고 1억이면. 그걸 알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이렇게 크게 딱 들어오면요. 판이 커지면 그 판돈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지. 그거를 비중이라는 거예요. 이분봉에서 판돈이 크면 내 비중이 커지는 거고 판돈이 없으면 약하면 내가 그냥 잔돈품 매매하는 거죠. 저는 돈이 있다 치자. 개인 투자인데 선생님 저는 한 1억 정도 시드머니 갖고 하고 있어요. 어디 좋은 거 없어요? 예. 확 묻어놨다가 10배 튀는 거 없어요? 이거 봐요. 정신 차리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 갔는데 눌려줘야 되는데 눌려주지 아니하고 얘가 주가가 그냥 바로 이내 슝 하고 올라가면 가게 두라고요. 건들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거꾸로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은 절대 잃지 않는다. 주식의 사고 파는 순서를 아십니까? 사고 파는 순서를 아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캔들을 좀 구경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4.8%를 먹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똑같죠. 이 모습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자, 모르는 건 죄가 안 돼요. 알려고 안 하는 게 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얘 원래 음봉 나왔었잖아요. 여기도 이게 음봉이었다고요. 알겠죠? 음봉에서 바로 밑꼬리 달고 올라가서 4.8% 드셨고 여기서도 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위에가 10%거든요. 여기까지 가야죠. 여기까지 가야죠. 산 거요. 이번에는 10%인데 10% 가기 전에 바로 밑에 호가에서 매도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고 이때 딱 10% 가죠. 그죠? 그럼 얘도요. 퍼센트가 4%입니다. 4%. 그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7 가고 눌리고 10 가고 눌리고 14 끝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거를 경제 주식 용어로 눌림목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10%인데 10% 라인 밑에 보이세요? 밑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느냐? 이때도 비중 막 150만 주씩 올라왔고요. 이때 14%를 윗꼬리를 찍을 때 당시가 2분입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여러분, 2분 만에 270만 주입니다. 270만 주. 이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0만 원 사서 4.8, 여기서는 2천만 원 사서 4%, 여기서는 5천만 원 사서 몇 퍼센트? 여기 3.14. 이러고서요.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한온 시스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침에 왜 이럴까요? 얘를 다시 끄집어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이미 가닥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약 3.5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고 그랬어요. 거래량이 150만 주래. 성수하면 40에서 50만 주라고 그랬는데 오케이 땡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움직이는데 업체가 움직여 7 때리고 10 때리고 14 때리는데 눌리고 때리고 눌리고 때리고. 그죠? 모르겠어요. 움직인다고 했죠? 움직인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 멈추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자, 7에 멈춰, 10에 멈춰, 14에 멈춰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룰에 벗어나 버리면요. 하지 마. 소중한 돈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떤 종목을 사서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요. 목표가 갈 때까지. 그렇게 하시나요? 자, 마지막은 속도입니다. 얘는 속도가 어때요? 상당히 빠르게 가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7개로 끝나버리죠. 세상은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3이란 숫자와 7이란 숫자로 정해져 있더라.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14라는 숫자와 함께 하더라. 3714, 2856 대마이평 지수를 다시 지수한 값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되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꾸준하게 강의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횟수로 19년째 계속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게 물론 좋은 용도로 만들었겠죠. 카카오톡이든 텔레그램이든. 그런데 사실은요. 진짜 무서운 거는 온전하게 자라는 곡식보다 그 옆에 똑같은 모양으로 튀어나온 잡초들이 무서운 겁니다. 잡초들이. 그리고 지금은요. 도저히 대한민국 어떤 수사기관 인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정리하거나 잡아내거나 뿌리 뽑을 수 있는 세상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캄보디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꼭 사칭주의, 특히나 이데일리 TV만큼은 정직하게 올바르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방송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데일리 TV 직원이 아닙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데일리 TV의 파트너 전문가들을 사칭해서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 종목은요, 유니슨이라는 종목인데, 내가 왜 농마주 한자로 잡주 매매라고 썼냐면, 똑같습니다. 대주주 지분이요, 9%입니다. 그러니까, 9%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91%는 들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해요?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법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대주주 지분은 못해도 35%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맞고요. 3년 연속 적자가 시현되면은 기업 심사 들어가서 퇴출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본질 가치라고 하는 BPS 지금 뭐라고 쓰냐면 430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동전주라고 하거든요. 동전주. 아시겠어요? 동전주는
2,000원 이하가 동전주예요. 왜? 호가가 단위가 1원씩 거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보셔요. 예,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가 3.5%가 나오면 7%에 팔았겠죠. 그리고 또 연락에 사서 10%에 팔고 또 사서 10%에 팔고 또 사서 또 사서 또 사서 또 사서 팔고 또 사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14 금방 갈 때 팔고 또 사고 또 사고 중요한 거는 14% 이상에서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이 14%는 뭐요? 휴전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월북해버리면요 북한 측에서 총을 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요 할 수는 있으나 9%의 3년 연속 적자에 400원짜리가 1,000원에 거래되는 거는 어떻게 거래를 하실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아까처럼 이렇게 제수뛰기 하듯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우 시스템 2분봉 150만 주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때 이제 팔 걷어붙이고 그때 딱 되면 딱 팔 걷어붙이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비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몸풀기 종목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시스템 트레이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재무제표 보고 BPS 대비 지금 시장에서 최소 7배 이상이 된 종목은 어떠한 경제TV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발 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우건설인데요. 어제였습니다. 대우건설. 그래요. 자, 미국하고 이란에 이제 휴전협정 얘기 나오고요. 전자서명 얘기 나오고. 그래서 대우건설주, 대우건설. 왜 그랬어요? 예. 그런 거죠. 그죠? 전후복구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또 시작을 해서 움직입니다. 예. 그런데 정석적으로 나왔죠. 50만 주에 24,000원짜리가 시작해서 쭈루루루루 가서요. 여기가 3.5%입니다. 3.5%. 그러니까 2분. 네? 그러니까 2, 2, 6, 8. 딱 8분 만에 나온 거야. 6분 지나서 8분째 얘가 나온 거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 시간은 9시부터 대개 9시 10분이면 가닥이 나온다. 그리고 한 20분 내에 끝내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거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얘도 정석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서 이게 7에 팔아야 되는데 10까지 가버렸어요. 5.8%. 그러할지라도 7%의 매도를 했겠지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눌려주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위치로 가버리면 이게 성 소장이 얘기하는 매매 법칙, 즉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 신호의 비밀을 아시나요? 이 신호의 비밀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시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밑에 하단에 다음 주 날짜는 27일이 되겠고요. 1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이야기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많이 참여하시고요. 저는 또 많은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